안녕하십니까. 편리한 모빌리티 세상에 대해 발표하게 된 고덕중학교 조용준입니다. 먼저 모빌리티란 사전적으로는 유동성 또는 이동성, 기동성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폭넓게 일컫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정도였지만 전동 킥보드가 등장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간편한 조작과 빠르고 편리한 이동, 그리고 공유 서비스로 인한 높은 접근성 덕분에 모빌리티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퍼스널 모빌리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을 이룹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와 같이 모빌리티에 대한 IT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모바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물론 이와 관련된 도시교통 기술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 분야로 분류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빌리티의 예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통수단 내에 운행하는 사람이 없고 외부에 있는 서버와 통신하여 서버의 명령에 따라 주행하는 무인 운전 방식과 교통수단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주변 물체들의 위치와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탐지 시스템으로는 물체를 인식하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와 빛과 전파 등을 쏘아 보낸 뒤 돌아오는 신호의 시간과 파장 변화를 통해 물체의 위치, 운동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라이다와 레이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편리성과 함께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탐지 시스템과 AI의 성능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도 제도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한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입니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의 총칭입니다.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한다는 점에서 무인 항공기라는 표현도 쓰입니다. 드론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몇몇 기업들이 드론을 통해 물류 배송 시스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는 드론 배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업계 및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스모그 등 환경 관련 감시용으로, 이스라엘의 어반 에어로노틱스는 응급환자 수송용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들어 개막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입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소형 이동수단으로 주로 근거리 주행에 사용됩니다. 기기 대부분이 무동력이거나 전기로만 움직여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위치 기반 기술, 공유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EU, 미국 총 승객 이동의 50에서 60%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끼리 한 대의 차량에 탑승하거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타인에게 요금을 받고 대여하는 등 차량이나 승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차량과 운전자를 탑승자에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공유 경제로 분류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 서비스인 미국 기업 우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타다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출시한 적도 있지만,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카풀 서비스 시범 운영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빌리티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 없이 이런 편리한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모빌리티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기술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